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청문회 개최를 두고 적법성 논란으로 여야 공방 치열합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여당은 이제 불법 청문회다 주장했고요. 일단 야당은 법대로 여는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종훈 평론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법대로 열 수는 있는데 안 여는 경우도 많죠. 그건 뭐냐면 이제 입법청원이 많이 들어와요, 국회에. 그죠? 그래서 5만 건 이상 들어오면 일단 이제 상임위에 이제 회부가 되잖아요. 그 회부에서 이제 거기서 논의를 이제 하기 마련인데 대부분은 청문회까지 안 열죠. 그냥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뭐 행정부로 보내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이제 이건 뭐 해주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보내거나 사실 대부분은 해주기 어렵답니다. 청원청문회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굳이 뭐 청문회까지 이제 안 개최를 안 하는데 이건 다분히 이제 그 여론 그 몰이를 하기 위한 그런 청문회 성격이 강한 건 맞다. 그런데 법적으로 할 수는 있게 돼 있는 건 맞기 법대로는 때문에 맞다. 민주당 얘기도 틀린 건 아니에요. 아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은 법적으로는 맞다, 법대로 맞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최진봉 교수님. 동의하죠. 법적으로 맞습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자꾸 이게 그러니까 여당의 공격도 그래요. 예를 들면 이종훈 평론가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맞지만 이게 그렇게 한 적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법이 안 맞다고 그래요, 자꾸. 여당은 일단 탄핵할 거면 일단 국회에 소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5만 명이 넘어가면 국회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관련된 상임위로 넘겨서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탄핵 관련된 법사위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박근혜 탄핵 때도 법사위의 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법사위 그걸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그런데 자꾸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위법하다, 뭐 법을 어기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가 너무 약하고 빈약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피해 보려고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자체는 설득력을 저는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0만이에요. 5만 명 이상인데 14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청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 대답을 안 합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뭐 그렇다고 국회가 상임위원회에 열어놓으면 제가 볼 때 여야 계속 싸울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입법청문회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관련된 분들 모셔가지고 얘기 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입법청문회를 여는 건데 저는 여당이 이렇게 뭐 불법이다, 위법이다, 법을 안 지킨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이 도리어 본인들의 주장을 더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 또 그게 설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아예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증인 출석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 열리기는 할 텐데요. 증인 문제가 죄송합니다. 증인 문제가 있습니다. 법사위 영상 만나보시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항소심 공범들의 재판이 끝나고 있는데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제명 청원이 만약에 들어와서 요건을 넘겼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것도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심사합니까? 네, 증인 채택 문제로 대립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증인으로 실제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나올 이유도 없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열린 청문회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굉장히 정치 공세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기를 뭐 청문회를 해서 논리적으로 따져서 뭔가 결론을 내리고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게 지금 대통령과 이제 특히 대통령 부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이거 이상 좋은 카드가 없다. 여론몰이 용어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증인도 뭐 넣을 수 있는 사람 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또 거부를 하면 그것도 또 이슈가 되고 그것도 정치적으로 또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하여튼 최대한 다 긁어서 그냥 그야말로 막 수소문해서 저기 잘 평상시에 안 보이던 인물까지도 끌어다가 그냥 다 증인으로 세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국회 운영의 그동안의 관례상으로 보자면 좀 무리한 건 맞아요. 무리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불법은 아니고 또 법에 또 가능하도록 또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이용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윤 대통령도 계속 집권 그 이후에 이렇게 대응을 해왔거든요.
입법해야 될 사안도 입법이 어려우니까 그냥 시행령 차원에서 대강 하는 그 시행령 통치를 2년 넘게 해온 거잖아요. 그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시행령에서 이건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닌 것까지도 그렇게 무리하게 한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법에 약간 의심이 가는 그런 사안들까지도 그렇게 진행을. 모법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그렇죠. 시행령들.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막 이렇게 한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보건대는 가장 문제는 뭐냐면 대응 전략이 잘못돼 있어요. 무조건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입법청문회 최상병 특검 입법청문회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 뭐 청문회 안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초반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방어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갑자기 황급히 원내 이제 복귀하게 원구성 하면서 다시 복귀하게 된 배경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엄청 화를 냈을 거예요. 아니 가서 방어라도 되지 왜 방어도 안 하냐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아마 다시 이제 복귀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이건 어찌됐건 청원안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탄핵 소추 여부를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게 아니고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청원 이 내용을 우리가 국회가 탄핵 청문회라기 저희가 표현하지만 청원 청문회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저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서명을 해서 보냈는데 이거를 그러면 정식으로 우리가 탄핵 소추까지 할 건지 말 건지 그 전 단계의 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좋은 이슈화하기 좋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를 개최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방어 전략을 세워서. 자,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들어가게 될지 궁금해지는 부분. 이원석 검찰총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 상태. 지금까지는 이제 즉답을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참석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국회 증인 감정법에 따라서 예. 출석을 첫 번째 안 하면 다시 출석 재차 요구하게 되고요. 그래도 안 오게 되면 고발이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쓰면 된다는 뭐 이런 얘기도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있죠. 근데 예. 그게 정당한 사유냐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예를 들면 지난번 첫 번째 입법청문회 했을 때 최수근 해병 순직 사망 사건 관련해서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왔었어요. 기억하시는 것처럼. 다 이런 일들 때문에 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와서 뭐 선서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출석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했을 때 정치적 부담이나 아니면 법적 부담까지도 지게 되고 본인이 이제 곧 그만둡니다. 검찰총장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임기가. 9월이면 그만두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본인한테는 상당히 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될 거다. 그러나 뭐 저는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부르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국회가 증인 채택해서 오라고 하는데도 참석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요. 당당하면 출석해서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게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온다고 하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올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규탄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청원 청문회가 아니라 탄핵 청문회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야당 주도로 19일, 26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이 할 수 있는 부분 일단 그 전에 입법 청문회 때 쓴맛을 봤으니까 일단 참석은 하겠죠. 네. 참여를 하고 전략을 잘 세워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만약에 이 국민의힘의 전략팀에 있다 그러면 탄핵하라고 하세요 하겠어요, 전. 차라리. 예. 왜 그러냐면 예. 탄핵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 뭐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뭐 현재 올라가더라도 지금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 동안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용한 경우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 죄에 버금갈 정도로 실제로 불법을 저지른 것들이 증거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거든 아직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있는데 의혹들 관련해서 아직 확정적으로 뭐 스모킹 건이 나와서 뭐 이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민주당 보고 하라 그래도 오히려 민주당이 주저할 판이에요. 그동안에 계속 지금 뭐 이 진보 진영 내에서 뭐 민노총 쪽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탄핵하라는 얘기 계속 해도 민주당 의원 일부가 탄핵에 동조하면서도 이게 함부로 못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태도로 딱 나가서 그럼 실제로 불법성을 따져보자. 대통령이 뭘 불법을 저질렀는지. 예. 오히려 이렇게 가서 이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위법을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를 규명하는데 오히려 더 집중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예. 그런데 1차 청문회가 최혜병 관련된 순직 사건 네. 외압 의혹인데 이 파고가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세요라고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누구라도 한 명 들어가서 그러니까 방어 논리를 세워서 방어를 해주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예. 그 전보다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국민의힘이 지금 여력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데 본인들끼리는 전당대회도 좀 바쁘고 또 규탄대회도 해야지 바쁘고 지금 뭐 너무 바쁜 거죠. 예. 예.